시작합시다. 자, 그럼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크게 그렇게 두 개 하자. 자, 첫 번째가 미분계수와 도함수. 두 번째가 접선의 세 번째가 평균값의 정리.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평균 변화율이다. 자, 평균 변화율입니다. 무엇을 평균 변화율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했다. 맞지? 자, 또는 이 녀석을 얼마? X-A 분의 얼마? fx 빼기 fa. 이 녀석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 했어요. 또는 같은 표현으로 얼마? h분의 f의 얼마? a 더하기 h 빼기 f의 a. 이렇게 표현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러한 함수가 있다면, 자, 요 점을 우리는 얼마? a, fa라 두고, 요 점을 우리는 x, fx라고 둔다면 이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만큼 길이를 우리는 h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똑같이 그럼 h만큼 같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우리는 a 더하기 h, fa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그럼 요 좌표는 똑같이 얼마?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h 분의 y 증가량,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시면 되겠네요. 자, 평균 변화율은 그 함수를 대변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 이 함수는 벌써부터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이 함수를 대변해 주지 못한 이유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이다. 맞지? 자, 이 거리가 좁아진다면 어떠한 함수의 상태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배웠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미분계수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같은 표현으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라고? 이 거리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거리를 거의 어디에 가깝게 만든다면? 0에 가깝게 만든다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리미트 얼마? 델타 x가 얼마? 0에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얼마?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같은 표현으로 리미트 얼마요? 이 x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a에 가까워졌을 때, x텐드 얼마일 때? a일 때 x-a 분의 f의 x 빼기 f의 a일 때, 또는 이 길이 h 값이 뭐가 어디에 가까워졌을 때? 0에 가까워졌을 때. 같은 표현으로 리미트 얼마요? h가 0으로 다가갔을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이 녀석을 우리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자, 얘들아, 우리 이거 갖기 위한 조건이 이거였지. 첫 번째, 이 AA가 같고, H랑 H랑 같아야 됩니다. 이 X랑 이 X랑 같고요. 이 A랑 이 A랑
같을 때 우리는 F'A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괜찮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함수입니다. 자, 도함수입니다. 자, 도함수는 무엇을 도함수로 합니까? 순간 변화율의 일반화다. 순간 변화율은 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맞니? 자, 그러면은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의 일반화입니다. 자, 어떠한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구하는 값들의 일반화된 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도함수라 합니다. 기호로는 F'X라고 표현할 거고요. 리미트 얼마?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뭐? X 더하기 H 빼기 Fx. 이 녀석을 지금부터 F'X라고 하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Fx의 뭐라 부른다? 도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자, 표현 방법은 F'X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같은 표현으로 Y'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또는 같은 표현으로 dy dx. x 값에 대한 y 값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같은 표현으로 dx fx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읽는 것은 뭐 쌤은 dy dx라 읽는데 dx분의 dy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dy dx라고 읽는 표현은 이제 변화율에 대한 읽는 표현이고 dx분의 dy는 미분 방정식에서 이 녀석을 분수 형태로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읽는 게 맞습니까? 정해진 건 없다. 왜? 이 표현 자체가 라이프니츠가 이제 쓰는 표현 방법인데 그분이 어떻게 읽으세요라고 이제 명시를 안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읽는 게 변화율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미분 방정식으로 분수 형태로 읽을 것인가로 뭐 표현하시기 때문에 뭐 편한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 이제 도함수를 계속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냐.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를 거진다 다항함수를 배운다. 그래서 미분법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얼마요? y는 x의 n제곱이다. 자, 그래서 y'은 어떻게 되나요? n 곱하기 x의 n-1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곱미분이라고 불렀다. fx 곱하기 gx입니다. 자, 이 녀석을 미분합시다. 너는 어떻게 되나요? 앞미분 뒤 플러스 앞 뒤미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세 번째 빼자먹었네. 얼마요? y는 두 함수의 합입니다. 그럼 너는 각각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틈틈이 써야 될 미분이다.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y는 얼마냐면 f의 누구? gx 이 녀석 미분입니다. y'은 어떻게 되나요? 겉미분. 원래 이 녀석을 미적에서 써야 되는데 속미분인데 마지막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 줄 그 극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 조금씩 필요할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까지 조금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자, 일단은 모든 함수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로 쪼개질 겁니다. 말고는 없잖아. 연속 함수, 불연속 함수 말고는. 괜찮나요? 자, 연속 함수에도 우리 이 안에 미분 가능 함수와 미분이 불가능 함수로 나눠지겠네.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표현하자, 얘들아.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뭔 속이어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된다. 맞지? 자,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왜? 얘들 중에가 필충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 가능은 연속의 부분집합이지만 연속은 미분 가능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지만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문속이어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의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x는 a에서 문속이어야 될까? 그렇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될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다. 자, f'a의 정의가 뭐였지? 라고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플러스 마이너스 정신 나갔다. 쓰자 그냥 말로 하니까. 자, 리미트 얼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고 얘들아 얘가 존재해야 이걸 f'a라 했다. 맞지?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였지? 우리 열심히 앞에서 배웠다. 뭐가 존재한다고? 극한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값과 h가 0으로 갈 때 좌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 이 녀석을 우리는 요렇게 표현을 합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0보다 좀 클 때의 극한값과 0보다 작을 때의 극한값을 우미분계수. 그러면 0보다 좀 큰 녀석이 우미분계수가 되겠네. 자, 그리고 0보다 좀 작을 때 좌미분계수. 그래서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는 첫 번째가 먼속이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우미분계수 0보다 a보다 조금 컸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0보다 좀 작았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뭐할 때? 같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프에서다. 자, 그래프에서는 다항함수일 때다, 얘들아. 다항함수일 때 어떠한 점이 미분이 가능하냐면 스무스한 곡선점은 다 미분이 뭐하다고? 가능해.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어떤 점?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어떤 점? 일단 첫 번째 뭐 맞박부터 찍고 시작하노? 너 잘 배웠네. 자, 어떤 점이라고? 뾰족점이다. 뾰족한 점이 어떤 점이라고? 그래프가 딱 맞박에 빡 찍었는데 뭐 날 것 같은 점? 피날 것 같은 점. 참 강렬하게 배워놓으니까 맞지? 뭐 바로 미분 연속이죠. 미분 불가한 점 어떤 점이라 그러니까 맞박이 찍었을 때. 잘 배웠네. 맞지? 맞박이 찍었을 때 뭐 날 것 같은 점? 피날 것 같은 점. 이런 점을 뭐라고?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되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차 이상 함수는 다 곡선형 그래프다. 맞지? 그랬을 때 절대값을 땅 쳤을 때 이런 점들. 와, 이런 거 딱 맞박 찍으면 피날 것 같잖아. 맞니? 이런 점들은 뭐가? 연속이지만 뭐가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극한의 계산 방법 중에 좀 편리한 방법이죠. 뭐고?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로피탈의 정리 누가 만들었다고? 로피탈이 만들지 않았어. 클라이. 로피탈의 정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로피탈이 만들었으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하겠지? 아니야. 자, 로피탈의 정리를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했죠? 안 해줬나? 요한 베르누이라는 선생님이 만드셨다. 베르누이라는 선생님이 원래 베르누이 집안 자체가 수학자 집안이다. 요한 베르누이의 제자가 오일러다.
그분이 만드셨다. 근데 이제 로피탈한테 돈을 받고 이제 모든 자기 업적을 다 로피탈 이름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로피탈 정리가 나온 거고. 그래서 항상 로피탈 정리하면은 베르누이 선생을 기억을 해라. 자, 전제 조건이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x는 a에서 fx와 뭐 반대로 썼다. fx와 gx가 fx와 gx가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전제 조건. 자, 두 번째입니다. fa가 ga가 얼마일 때 0이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리미트 extender a일 때의 fx분의 gx 이 극한 계산은요.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라고 하면 분모분자 뭐 치고 미분 치고 그냥 a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f'a분의 얼마? g'a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래서 극한을 계산할 때의 단계다. 극한의 첫 번째는 뭐라고? 대입하니까 문꼴, 은꼴 하면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 로피탈의 정리다. 뭐 그분이다. 오케이. 잤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잤나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점? 곡선 상의점이다. 어떤 점? 곡선 상의점. 자, 어떤 의미의 곡선 상의점, 요 점을 우리는 a, fa라고 하자. 곡선 상의점이 주어질 때다. 자, 얘들아,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다시 물어볼게. 그럼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부르면 될까? 접점이다. 형아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지? 그렇지. 접선의 방식이 제일 중요한 거다. 뭐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입니다. 자,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면 쉬운 문제,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 자, 곡선 상의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꿔. 이 점이 접점이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왜?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a, fa를 지나면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y-fa는요 어떻게 됩니까? f'a의 얼마? x-a를 우리는 이 직선의 무슨 식?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잤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기울기 뭐가 주어질 때? m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접점 알아 몰라? 접점 알아? 기울기를 주어지고 접점은 안 알려줬잖아. 맞지? 접점을 몰라.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접점 잡자. 접점 잡자 뭐? T로 잡으시면 졸라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노? 우리 열심히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배웠는데 맞지? 자, 접점 잡자. 접점 잡자. 접점이 없잖아. 그럼 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 점을 우리 뭐라 잡자? 접점이라고요. T, FT라고 하면 되겠네. T 알아 몰라? 모르잖아. 하지만 나는 이 녀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알아. 기울기는 얼마? M. M이라는 건 알잖아. 즉 다른 말로 바꾸자. F'T가 얼마입니다? M입니다. T는 몰라. M은 알아. 결국은 뭐? T에 관한 무슨 식 풀면 돼? 방정식 풀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접점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잡으시면 됩니까? 접점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곡선 밖의 점이다. 자, 곡선 밖의 점 모르니까 A, B라고 하자. 괜찮지?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다. 접점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접점 잡으시면 됩니다. 접선이 적당히 뭐 이 녀석이라면. 이 접점을 난 잡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T, FT 이렇게 두면 되겠네. 괜찮지? 자, 그럼 접점 잡고 난 뒤에 난 접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이 두 점의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이랑 같은 거야?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 왜?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두 점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자 T-A분의 평균 변화율 FT 빼기 B 이 값이 이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누구랑 같다? F'T랑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자. A, B 알아 몰라? 알아. 왜? 곡선 밖에 좀 줬으니까. T 알아 몰라? 몰라. 이것도 결국 뭐에 관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을 뭐 하시면 됩니까?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했잖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두 곡선이 접할 때다. 자, 두 곡선이 접한답니다. 이 녀석이 y는 fx라고 하자. 자, 그러면 두 곡선이 접하면 fx라는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y 꼴.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뭐 할 때? 접할 때를 의미하겠네. 괜찮나요? 자, 두 곡선이 접한데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우리는 t라고 둔다면 ft랑 누가 같다고? gt가 뭐 하다고요? 같습니다. 요거 괜찮나?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뭐가 같을까? 기울기가 같을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f't랑 g't가 뭐 하다?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니고 맨날 하나씩 띵가 먹노. 몇 번째 해야 되지? 다섯 번째입니다.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옛날에는 이제 늙은 표현으로는 두 곡선이 수직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두 곡선이 수직이란 말이 좀 이상하잖아. 수직이란 말은 몇 도인 거야? 90도인데. 그럼 90도란 말은 각의 의미다. 이 집이었나? 이 집 아니네? 물어보자. 경로가. 각은 도형이가? 각이 도형이. 아니지 않나? 각은 도형이라 생각하면 손. 이야, 슬프다. 각은 도형이다. 다시 물어보자, 가마. 정민아. 점은 도형이가? 아니요. 점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손. 슬프다. 점도 도형이다.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기본 도형 해서 제일 먼저 뭐 배우는데 점선면 안 배우나? 맞잖아. 얘들아, 자꾸 너희들 머릿속에 도형이란 말은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게 떠올리는데 그럼 각의 정의가 뭔데? 각이란 무엇일까? 1도, 2도, 3도, 4도 주 때린다. 자, 각의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발음이 안 되냐? 한 정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각도 도형이다. 자, 그러면 쌤 3도, 4도, 5도, 6도 뿌꾸빰 이런 거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고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고 알겠지? 다 도형이다. 점, 선면 다 도형이야. 말 그대로 그릴 도자 형태자.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도형이야. 그 중에서 이제 다각형과 뭐 그런 형태도 다각형도 있는 거고 입체 도형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각의 정의가 이거였거든. 한 정점으로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야.
이 사이의 크기를 각의 크기라 불렀고, 근데 곡선이 수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곡선이 수직이다를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서 교점에서 두 접선이 수직일 때 우리는 두 곡선이 수직입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단어 쓰지는 않을 거다. 그냥 정확하게 명시해 줄 거야. 그럼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은 또 하나 크게 봅시다.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있다 하자. 자, 그러면 이 교점에서 접선 그리고 이 접선이 서로 뭔직이라고 수직이랍니다. 괜찮지? 자, 그럼 똑같습니다. 이 교점을 우리는 t, ft라고 둔다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ft랑 누가 같아야 될까? 이거 ht라 하자. hx를 합시다. 자, 그럼 누구랑 같아야 될까? ht랑 뭐 해야 됩니까? 같으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수직 평행 무슨 조건? 기울기 조건이야.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f't 곱하기 h't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 접선의 방정식이겠네.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접점이다.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접점을 잡고 푸시면 됩니다. 자, 접선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접점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자,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잖아. 협곡 가면 하는 거. 로리 정리입니다. 자,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fx에 대하여 fa 이꼴 fb이면 f'c가 0이 되는 c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는 게 뭐의 정리? 롤의 정리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A, 쓱 B 이렇게 이 함수 값이 같다면 괜찮지? 자, 그러면 너가 A, FA고요. 그래서 B, FB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같다면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C는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얘가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증명 다 해줬다. 궁금하시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딘가 영상이 있을 거야. 쏴줄게. 한 몇 년치 있지 않겠나, 맞아? 매년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다 증명해 주니까. 자, 두 번째요.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만큼 이거요. 여기까지 이다. 근데 얘는 같다는 표현 안 쓸 거야. 자, 그랬을 때 얼마? b-a분의 fa, fb 마이너스 fa. 이걸 우리 뭐라 부르노?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이 녀석과 같은 f'c가 똑같이 c는 적어도 ab 사이에 하나는 존재한다가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쓱 뿅. 자, 이놈이 A, FA. 자, 얘가 B, FB. 자, 이렇게. 자, 이 기울기가 같은 F'C가 적어도 AB 사이에는 하나는 존재한다. 얘가 바로 뭐라고?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여기까지 평균값의 정리고요. 마지막이다.
우리 저번 연속할 때 뭐 했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시정리 1탄 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미분 가능이 나왔기 때문에 어시정리 마지막 종결한다. 끝이다, 이제. 자, 우리는 이제 미분이란 걸 배웠어. 자, 우리가 연속일 때는 함수의 티어를 나눴어. 1티어가 뭐였지? 당연히 짱인 게 누구야? 연속일 때. 두 번째가 불연속인데, 불연속에도 급이 있다 했다. 맞아? 좌미분계수, 쏘리 뭐지? 뭐야?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이 다를지언정 값은 존재할 때다. 맞아? 자, 그리고 제일 처음인이 뭐였지? 좌극한, 우극한이, 극한이 아예 없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형태들이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미분에서는 발산하는 형태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은 다항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분수함수의 미분은 미적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티어를 한번 나눠보자. 자, 1티어입니다. 자, x는 x는 a에서 자, 1티어다. 당연히 우리 지금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까? 미분이 가능할 거야. 두 번째는 미분이 불가능. 근데 미분이 불가능해도 급이 있다. 그래서 얘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연속과 불연속에도 급이 있었잖냐? 얘도 이제 미분이 불가능해도 급이 있다. 얘는 어떻게 미분이 불가능하냐면 연속한데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녀석이 아니라 좌우 극한은 존재하는데 미분이 불가능이야. 오케이? 얘는 뭐라고? 극한은 존재하는데 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미분이 불가능이야. 어떤 녀석이냐? 이런 뾰족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맞지? 맞지? 또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 녀석이지만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그냥 빵꾸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불연속인데도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 이런 녀석이야. 이런 두 종류의 이런 녀석들은 2티어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당연히 그냥 미분이 불가능해. 불가능인데요. 어떤 녀석이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야. 노존재야. 뭔가 다 티어로 나눈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저번하고 똑같아. 한층 올라간 데 마다 한 마리씩 필요해. 뭔 말입니까? 연속함수 fx에 대해. 연속함수 gx에 대하여. 연속함수가 아니다. 지금 연속하는 거 아니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다 다항함수로 표현해 줄 거다. 왜냐하면 gx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지? 자, 그랬을 때다. 자, 2에서 1로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만들면 돼? 한 발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gx가 x-a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표현할게. ga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3에서 2로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되면 돼? 한 칸이니까 당연히 ga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근데 3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1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x-a라는 인수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해.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적으면 되지. 미분을 배웠으니까 ga가 얼마고요? 0이면서 동시에 g'a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x-a라는 인수를 적어도 몇 개는 가져야 되는 거니까 2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정리 두 번째다. 미분 가능이다. 간단하게 이런 형태다. 얘들아, 어떠한 fx가 이렇게 떡 있는데 요 자리가 1이래. 이게 fx야. 근데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 말은 얘는 지금 1티어, 2티어, 3티어야? 3티어다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는
gx는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된다고? 2개를 가지고 어떤 구조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 두 번째입니다. 괜찮나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게,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1인데 이 책에서의 다는 안 했고, 왜냐면은 이제 극대, 극소, 그리고 그래프하고 같이 해야 될 거라서 그거는, 그리고 그걸 같이 해서 풀어야 될 거다. 그러면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 끝!